정수희 연스입니다. 제가 최근에 두 번째 텀블벅 펀딩을 진행했는데요. 605%의 달성으로 펀딩에 성공했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 첫 번째 펀딩도 많은 분들께서 제품을 예쁘게 봐주셔서 성공했는데, 감사하게도 이번에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 후원까지 해주셨어요. 어쩌면 이번이 두 번째 펀딩이니 저번보다 만반의 준비를 해서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긴장되고 어쩌면 더 부족했던 것도 같아요. 첫 번째보다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지? 전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끝나면 어떡하지? 정말 많은 걱정과 고민을 했고, 펀딩 중간에도 사실 되게 조마조마했어요. 하지만 걱정과 달리 성공적으로 이번에도 마무리해서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펀딩 진행 영상을 제작하면서 저와 같이 펀딩을 계획 중인 분들께, 또 사실 주얼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두 번의 펀딩을 통해 느낀 걸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주얼리는 이미 레드오션이에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지금도 계속 새로운 주얼리 브랜드들이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단지 주얼리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 이미 다른 분야도 레드오션일 거예요. 그치만 다 레드오션이라고 현실에 낙담하고 좌절만 하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안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수많은 주얼리 브랜드들 중에서 내 브랜드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저는 바로 희소성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희소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흔히 볼 수 없다는 것이고, 그 희소성이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패키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의미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희소성이 있어야지만 수많은 브랜드들 중에서 저희 브랜드를 찾아주시는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 희소성을 공예의 느낌을 강하게 살린 디자인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손이 많이 가더라도 상업과 예술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타는 욘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욘스에서밖에 볼 수 없는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게 제 살아남는 전략 첫 번째입니다. 이번 펀딩에서 사용한 자개도 그 희소성을 접목시켰는데요. 보통 자개 주얼리는 흔히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로 판판하고 얇은 자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더 오묘한 자갯빛을 보여줄 수 있는 반구 형태의 볼록한 캐보숑 자개를 사용했어요. 자개를 볼록하게 깎는 것 때문에 가격이 더 높고 직접 원석 가공을 맡겨야 하기에 다른 곳에서는 사실 잘 사용하지 않아 보기 어렵더라고요. 그걸 저는 이용해서 어디서도 보기 어려운 캐보숑 자개 목걸이를 완성시켰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생 때 캐보숑 자개를 가지고 플리마켓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희소성 부분에서 확신을 가졌던 일화가 있었는데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플리마켓이기에 자개 목걸이의 가격을 높게 측정하진 못했고 재료값만 받는다고 생각해 금액을 정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제 자개 목걸이를 구매하면서 자개가 들어간 목걸이를 사고 싶었는데 제 목걸이 가격이 조금 고민이 되었으나 이렇게 볼록하게 생긴 자개를 다른 브랜드에선 찾을 수 없었고 이만큼 예쁜 것도 없어 결국 구매하러 왔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믿었던 그 희소성을 이렇게 증명받는구나 하고 그때부터 확신을 가졌어요. 두 번째는 브랜드의 정체성이 뚜렷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컨셉이 명확히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각인되기 쉽겠죠? 제가 사업하면서 백종원의 골목식당 많이 챙겨봤는데요. 거기서도 백종원 대표님이 메뉴를 줄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음식을 하는 곳에 온 건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하고 음식의 가짓수가 줄면 훨씬 집중해서 더 전문적인 요리를 더 빠른 시간 내로 손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는 거죠. 똑같아요. 물론 주얼리 특성상 제품이 많아야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는 여기가 어떤 주얼리를 파는 곳인지 명확하게 보여야 한다는 거죠. 여기가 반지 전문 브랜드인지 아니면 원석 주얼리 전문 브랜드인지 꽃을 주제로 삼은 브랜드인지 동양적인 무늬를 주제로 삼은 브랜드인지 그 컨셉이 명확해야 디자인을 할 때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브랜드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하고 제가 패키지를 디자인할 때나 컨셉 촬영을 할 때 어떤 순간이든 항상 길을 잃지 않게 브랜드 주제를 정해뒀습니다. 제 브랜드 슬로건은 본연의 아름다움으로 스타일링하라 예요. 그래서 계속 본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꽃인 수선화를 활용했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원석으로는 조개마다 고유한 무지갯빛 결을 갖고 있는 자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자개가 다 각자의 빛깔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 똑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진 아름다움을 표현하기에는 이만한 게 없죠. 이렇게 그 브랜드만의 정체성을 뚜렷이 나타내줄 수 있는 컨셉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의미적인 것도 좋고 디자인적인 것도 좋고 아니면 색감을 가져가는 것도 좋아요. 무엇이든 제품을 보고 아, 그 브랜드 하면 알아볼 수 있고 기억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이렇게 모든 과정이 수공예인 점은 사실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야 하는데 그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측정할 때 양쪽의 입장을 조율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조율이 되어도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가격이 너무 높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왜 그런지 납득할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이유를 보여줄 수 있어요. 글로 적는 것보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소비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또한 수공예 브랜드로서 금액을 낮추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에 저는 유튜브를 통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욘스의 가치를 보여주고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게 한 거죠. 제가 정말 예전부터 팬인 드로우 앤드류님께서 직접 플래너를 제작해 판매를 하셨던 일화 중 조금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제작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금액이 측정된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소비자들에게 이 플래너가 어떻게 제작되었고 왜 이런 색감과 이런 재질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결국 이러한 금액이 되었다 라고 보여주는 영상이 없었고 그렇기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그 금액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걸 앤드류님도 깨닫고 나중에 왜 그러한 금액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저 또한 그 영상을 통해 아, 이래서 그 금액이 된 거구나. 정말 좋은 퀄리티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물이구나. 이 가격이 충분히 납득이 된다 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통해 저희 브랜드 또한 이런 수공예 과정을 보여주는 게 꼭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에 이렇게 매번 디자인을 하고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항상 보여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희소성, 정체성, 가격 이 세 가지를 잘 정하면 수많은 브랜드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오래 살아남는 의미 있는 브랜드가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은 모르지만 이렇게 부딪혀가며 하나씩 터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분들께 용기와 힘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수의 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ondering where I'd be if you stayed the night. They all at that party, yeah, but I don't mind. Cause I bought a hot pocket at the 7-Eleven. Come on, let's do it again, I'll do it over again. Just to stay in this moment.